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또 도이체방크가 네. 또 CDS 프리미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우려감들이 과연 뭐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또 심리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지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주말 도이치뱅크 사태는 사실상 지금의 전반적인 금융 불안이 아직 완전히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좀 보여줬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도이치뱅크도 뭐 코커본드 쪽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잠깐 보시면 도이치뱅크 문제는 일단 그 전이가 되느냐 여부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의 최대 은행이기 때문에 도이치뱅크 쪽이 문제가 되면은 크레딧 스위스와 함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뭐 주가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이게 또 도이치뱅크 얘기가 나오니까 주말에 또 미국 상업부동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은 도이치뱅크가 해외 은행 중에서 미국 상업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 상업부동산은 이번 연준에서도 사실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거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터지면은 막을 수 없는 정도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또 발생되면은 서프라임 때를 또 반복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커서 이 역시도 쉽게 뭐 터트릴 건 아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 회색 코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색 코뿔소 중에서 너무 사나운 코뿔소인 거죠. 근데 달려들기만 하면 정말 뭐 아비규환이 되지만 아직은 달려들지 않는 상황? 뭐 이러기 때문에 위험을 주변에 두고도 시장은 좀 뭐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투자자들도 스텝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코뿔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질을 따지면은 주식 지금 투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하되 달려든다면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SBB 사태도 그렇고 뭐 저는 여전히 매수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앞서 그 대신증권에서 좀 신중한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준 것도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하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과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분들은 경제를 보고 상황만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대하니까 주식 사라고 얘기를 못하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투자를 하는 분들이지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일상을 내가 살아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시장이 지금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유입되고 주식 시세가 나면은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만약 이게 다시 이따 제가 뭐 S&P 같은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유지하다가 이게 새롭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대처를 한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현재로서는 잡음은 너무나 크지만 시장은 그런 잡음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보시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잡음이지만 그 말씀하신 회색 코뿔소가 어떤 좀 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뭔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그럼 이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봐도 괜찮은 것인지. 근데 이제 오픈이 됐는데 시장이 괜찮잖아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위기가 발생됐는데 시장이 괜찮으면 다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데 역으로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정말 진짜 위험들은 뭔가 터져 나왔을 때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대처를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큰일 났다. 근데 시장은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을 지금은 믿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미스터 마켓이라는 게 사실은 가끔 배신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돌연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하는데, 그때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상황들은 오픈이 됐는데 우리가 주식을 종목 매매할 때도 악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안 떨어지면 그건 사야 되거든요.
주식 호재도 마찬가지. 호재가 나왔는데 상승을 못한다. 그건 팔아야 돼요. 그처럼 지금 시장에 대단한 악재들이 쏟아졌는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걸 이겨내고 있으면 저는 이건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던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노출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위험은 오픈되면 위험이 제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여기서 더 만약 확대되면은 이거 진짜 뭐 미국 뭐 국채가 문제되고 미국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그럼 달러가 위기가 되고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간다. 이 시나리오는 너무 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세가 레벨 다운이 되는 게 확인되고 외국인이 막 집어 던지고 출금해서 환율이 치솟고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시장 관점과 현재 상황을 조금은 분리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SBB 사태는 미국채에 대한 그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한 그러한 좀 악재였다면은 네. 지금 또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상업부동산의 익스포저가 큰 그런 은행인 만큼 이런 상업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들 시장에 또 크게 노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도 또 미국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 주 또 3월 마지막 주 중요한 일정들 놓여있죠. 네, 일단 주간으로 보면 사실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월말에 항상 PCE 물가가 나오는데 이제는 물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불안정 상황이 오히려 은행들의 연준은 금리를 이제 한번 인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가 지금 3.7까지 떨어진 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보면 이제 경제 데이터 중에서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은 이제 많이 약화될 거고요. 물가가 좀 높게 나와봤자 지금 긴축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완화 기대감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화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새벽입니다. 아침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전망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을 것이고 데이터도 안 좋을 거고 당장의 전망도 안 좋을 텐데 근데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 바닥에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히려 포커스를 잡으셔서 지금 더군다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대형주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는 테마주, 소형주가 강하지만 오히려 저는 역으로 지금 대형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다는 점은 좋아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전망과 나쁜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다시 한번 안 좋은 실적에서 맥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시장에 대한 포인트에서도 주간으로 보면 좀 변곡점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요일 날 아침에 확인될 마이크론 실적이 그 수요일 기점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좀 더 전망치 자체가 악화되면서 바닥 내지는 매수가 좀 강화될 수 있는 이 시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그 실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바닥 확인 가능성 이번 주 중요한 이슈로 꼽아 주셨습니다. 대형주를 오히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이유를 네. 지수 움직임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은 사실 디폴트 위험이죠. 은행의 어떤 그 지급불능 위험으로 인해서 은행도 다 대형 은행으로 자금들이 옮겨가고 있고, 예. 그리고 MMF로 MMF도 결국은 채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채발 문제인데 미국 채로 옮겨간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결국은 보장성이 강한 쪽으로 자금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 시장에서 사실은 막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도 사이클 바닥 기대감이 강하고 또 강한 좋은 쪽은 2차 전지고 가장 좋은 섹터와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 있는 섹터가 결국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거든요. 이런 쪽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극재나 이런 소재 쪽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오히려 셀을 지금 이제 다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쪽도 한번 포커스 잡아보시고 미국 지수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S&P는 사실 제한적인 박스 등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S&P 지수가 사실 지금 이 그림을 좀 길게 보면 긴장감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박스 가두리를 쳐놓은 저 레벨이
이 무너지면 사실 한 1년 가까이 박스권을 치고 있다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점에서의 위기는 이 라인이 무너진다. 예를 들어 S&P 500 기준 3,700이 다시 무너진다. 네. 이런 식이라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글로벌 예. 시장 전반 전략으로. 우리도 좀 비슷한 자리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2,300대가 물론 최하단은 2,100대지만 2,300대 정도가 박스 하단으로 좀 레벨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 S&P 지수 3,700과 함께 만약 하단이 이탈이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당장이 아니더라도 뭐 4월이든 혹은 5월이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구조적으로 레벨 다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점이 2,10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하방을 위협하는 상황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지지 라인이 이만큼 가중치가 큰 악재들이 쏟아졌는데도 지켜졌다는 거는 일단 방어가 됐다라고 보고 지금은 단기적인 포지셔닝 혹은 한 1, 2개월 전략 가셔도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는 현재는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올해는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믿을 수 있는 종목은 이익 성장 혹은 사이클이라는 섹터의 장점 사실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매매하고 계시는 게 삼성전자는 포모를 느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경기 민감 섹터에서 가장 사이클을 적극적으로 타는 섹터인데 좋을 때는 사이클이 상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포모를 느끼면 삼성전자를 쫓아잡으셨고 지금 공포를 느낄 때가 사실은 사이클 바닥권이거든요. 그럼 설비 투자 사이클이 5년인데 대체로 그러면 주가 한 2, 3년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아, 그 2년을 못 기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네. 전략으로 보면은 반도체는 지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시점인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환경이 아직 전기차 타신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2035년부터 이제 완전한 친환경 차량으로의 판매가 독일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미래에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하니까 전지 산업이 커지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은 뭐 흔들림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아직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보장이 강하고 자신 있게 뭐 시황이 좀 이상하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이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그런 쪽을 외국인도 선호할 것이고 기관들도 선호할 것이고 이 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저는 강해지지 않을까.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관점을 전략적으로도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에 그 챗 GPT라는 이 바람 역시도 네. 빌 게이츠가 1980년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로봇도 인구 감소에 대비한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본격화됐을 때 사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냐 배터리냐일 것 같아요. 네. 네. 아직은 반도체 그리고 아직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좀 더 이제 하반기나 내년을 준비하신다라면은 반도체는 매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는 사실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주도주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익 성장 산업이 항상 주도주이기 마련인데 현재로서는 그 2차 전지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안 좋을 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도주라는 개념은 현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1년 뒤에 좋을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조금 더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추구하신다라면은 2차 전지, 이제 양극재나 이런 쪽이 부담스럽다면 셀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근데 반도체는 지금 사 두시면 기다렸을 때 보장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관점인데 이게 당장 로봇과 챗GPT 뭐 AI가 현금 흐름이 절대 지금 좋은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면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은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테마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2년, 3년 뒤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걸 지금 반영하면 주가가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팁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예를 들어서 챗GPT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아직 안 한다고 합니다.
유료화하고 니네가 돈 쓰면 할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에서도. 그러면 사실 그와 관련한 반도체 실적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관련 주식들 막 올라가죠. 실적 안 나오니까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뭐 AI든 로봇이든 지금 반도체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분기 실적 안 나와요. 곧 4월달 실적 시즌인데. 그럼 지금 올라간 것 주식들 다 어느 정도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건 2차 전지예요. 이쪽이 당분간 좀 더 갈 테고. 이런 쪽에 내가 투자하는 관점이 한 달을 보느냐, 6개월을 보느냐, 1년을 보느냐에 따라서 당장은 짧게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전략으로 사실 말씀드리면은 지방은행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불안을 자극하지만 당장 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당분간은 오히려 우량주,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략상으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포커스, 특히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를 필두로 이제는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전지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유동성 사이클은 이제 완화 쪽으로 하반기 되면 들어가겠죠. 그러기 전에 반도체는 원래 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저는 지금 소부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챗GPT와 관련한 AI 반도체를 보신다라면은 하이닉스를 이제 좀 퓨어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쪽은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사는 시점이라고 보시고 오히려 이 시점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의 특별한 공개 방송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네. 전문가님 토마토 TV에서 20주년 방송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 20주년 맞으셨다고요? 네네. 제가 2003년 3월 28일부터 토마토 투자 클럽을 만들고 방송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고인물 같은데 썩지 아닙니다.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많은 시청자분께서 이 시황을 듣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계시고 한 20년 동안의 신뢰를 깨지 않고 이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축하드리고 네. 정말 리스펙을 제가 보내드리면서 내일 방송 4시 예정돼 있거든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일단 그 주식시장은 제가 오랫동안 뭐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뭐 투자자로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시장에서는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같이 거기에 편승을 하시고 뭔가 좀 안 좋을 때는 너무 고집스럽게 버티기보다는 조금은 피해 나가시는,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런 어떤 유연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뭐 상황 분석 같은 것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커피도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4시, 오후 4시에 저녁 준비된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부를 좀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유튜브와 이토마토 투자클럽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김동현 전문가의 20주년 특별 공개 방송 여러분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서 좋은 팁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